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반도체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반도체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랠리 정말 강하고요. 엔비디아, TSMC, 너나 할 것 없이 AMD까지 수익률을 나눠 갖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반도체 주식이 훈풍이 불면 대한민국 주시장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고 관심이 많은 섹터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주식이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일부 좀 나왔다는 거죠. 대만의 TSMC가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이미 많은 분들 뉴스 그리고 업데이트 하셨을 텐데요. 순이익이 76억 달러로 전망보다 좋게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1.44달러로 예상치 1.37보다 많았습니다. 매출도 196억 달러.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아직까지 마이너스지만 해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로는 정확히 마이너스 1.5% 소폭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 즉 3분기 대비보다는 13.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발표했는데요. 2분기와 3분기에 침체를 겪었던 분기 실적이요. 연말까지 회복을 조이면서 2024년에 좀 장밋빛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 것이 되겠습니다. 1분기 매출에 대한 기존 전망 그리고 월가의 전망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1분기의 월가 예상치는 한 181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어제 발표한 가이던스는 180억에서 184억. 중간값하면 18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받았고요. 오늘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모두 일제히 랠리를 보이는 것이 오늘의 가장 기폭제가 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가트너에서 2023년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잠정 매출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좀 아쉽죠. 삼성전자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7%나 줄어들면서 물론 올해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가질 수 있겠는데 여하튼 2023년 실적은 삼성이 1위에서 2위로 내려갔고요. 인텔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지만 삼성은 37%나 줄어들었고요. 인텔은 상대적으로 반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났겠고요. 역시 가장 매출이 늘어난 것은 엔비디아로 무려 56%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1,000달러까지 돌파했던 브로드컴이 7.2%가 늘어나면서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가트너 이번 2023년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목할 기업으로는요. 올해 탑10에 역시 붙어있는 엔비디아가 순위를 더 올릴 수 있을지 참고적으로 엔비디아는 순위가 5위인데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AMD는 2년 연속으로 7위권이었는데요. AMD도 순위 상승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AMD와 그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반도체는 이제 종목으로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오늘 같이 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침 UBS에서는요 레포트를 통해서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의 강세가 이어질 것인데 특히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관심을 가졌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에 관심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특이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NBC가 그런 거를 인용하고 1월 달에 발표된 주요 월가의 에너지텍 리포트를 모두 점검하면서 네 종목을 토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많은 분들 다 익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진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는데요. 주가는 85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키뱅크에서 톱픽으로 제시하고 있겠고요. 2025년까지요. D램은 40%, 낸드는 50%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키뱅크 모두 목표 주가는 100달러를 제시하고 있음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개인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이제 오늘 사상치 효과를 또 갔는데요. 키뱅크에서 2023년에 239%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위 생성형 AI 시장의 최고의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7년 생성형 AI 시장에서 1,500달러까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50달러. 참고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목표 주가를 700달러까지 올리는 거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650달러를 제시하면 18%,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 보면 한 28%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작년 4분기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이 되겠는데요. 번스타인에서는 브로드컴을 업종 내 최고의 주식으로 뽑고 있겠고요. 재무적 우수성 물론이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밴드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선통신 분야 모든 분야 이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냥 분야에서는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리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스타인과 미주어 모두 $1,250의 목표 주가로요. 상승률을 13%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SMC인데요. 번스타인에서 어저께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아시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분들은 대표적인 반도체 ETF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SOXX입니다. 블랙락 아이쉐어즈에서 하는 세미컨덕터 ETF가 되겠는데요. 주가 자체도 ETF인데도 많이 비싸져 있습니다. $577 역시 사상체육가로 노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유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실만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관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AMD라든가 브로드컴, 엔비디아까지가 8% 수준, 그 외에 인텔과 퀄컴도 많이 갖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 TSMC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수익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반도체주 뭘 살까 고민되신다면 속스 같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ETF 한번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헤드라인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경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침체로 이어질까요? 최근에 지수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에 대한 또 반박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기억을 되돌려 드리겠지만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횟수로 3년째, 만 2년째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 있고요. 아직도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고 저희 방송에도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뉴스에서 전문가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6개월 안에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60%다, 70%다 들으셨고 지금도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리세션 안 갔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는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20%, 그리고 블룸버그는 죄송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 50%, 블룸버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미국의 주요 리서치 기관 그리고 정부 상대 리서치 기관에서 70명 정도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리세션 가능성은 적다라는 얘기가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느낄 뿐이다라는 걸 제가 직역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기 침체처럼 느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조사하고 이번에 3개월 만에 조사했는데요. 10월 달에는 48%였는데 이번에는 12개월 동안에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을 39%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자율이 이 금리가 내려가고요. 난방비도 많이 떨어졌죠.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고 금리는 올라갔지만 소득이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경기 침체는 2023년 초, 작년 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다만 성장률 둔화는 2023년에 2.3에서 1%로 좀 줄어들 것은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불황이나 정체보다는 성장이 좀 쉬는 그 정도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조지아 주립대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업률은 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의 5%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인데요. 지난 12월 수치가 3.7이 나왔거든요. 6월에는 4.1, 연말까지 4.3%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최고 일자리 섹터는 이번에도 좀 확인됐던 건데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건데 헬스케어라든가 레저, 건설, 그리고 정부 IT 분야가 되겠고요. 반면에 소매라든가 운송, 창고,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녹록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궁금하신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이제 금리가 3일째 올라가서 4.1%를 4.13 정도로 내가 확인했었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3월을 기대하고 있지만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6월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은 6월 11일에서 11일 있을 FOMC 회의. 두 번째 확률로 보면 4월 30일과 5월 1일. 그리고 세 번째 확률로 한 17% 정도에서 18% 정도만이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인하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연준에서 얘기했던 FOMC에서는 3번을 제시했지만 보통 투자가들은 6번에서 7번까지 기대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한 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한마디가 기억에 좀 남네요. 불황이라기보다 성장 정지에 가깝다. 예, 요건 뉘앙스가 확실히 좀 다르죠. 이 부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애플입니다. 이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엔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단숨에 3% 급등하면서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애플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애플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사람 늘 혁신도 없고 주가는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여러 가지 잣대를 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보유량은 1,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주가는 언제라도 쉬기도 하고 좀 덜 올라가거나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 8949 흔히 얘기해서 4848의 전략이 그렇게 맞지는 않은 종목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처럼 투자 의견 상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세 군데나 투자 의견을 내렸는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중립회사로 매수를 올렸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회사 매수로 올린 것은 무려 16개월 만입니다. 2022년 9월에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린 이후에요. 오늘 드디어 투자 의견을 올려놨는데요. 4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어저께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에서도 AI 적용 이런 것들 나오면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애플도 AI를 적용하고는 아이폰을 하면 뭔가 좀 새로운 기능,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적용되는 아이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거는 갤럭시 어저께 신제품 보면 아마 많은 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늘 저희도 전해드렸던 서비스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세 번째, 비전 프로입니다. 비전 프로가 올해 나올 텐데,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전망도 있고 가격이 기본이 3,500달러 하니까 500만 원대 되면 누가 사겠냐 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가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아이패드 매출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2024년, 5년, 6년, 3년치의 아이폰 매출 전망 대수를 아예 상향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10%나 올렸습니다. 200달러에서 225달러를 올려놨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는 약간 거북한 뉴스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많이 비중을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조사업체인 IDC에서 추정한 거를 보면 2023년에요.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삼성은 다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DC에서 나온 거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작년 한 해 동안요. 아이폰이 2억 3,500만 대가 팔렸고요. 삼성은 2억 2,660만 대가 팔려서요. 삼성이 1등을 빼앗겼는데요. 삼성이 1등을 빼앗긴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신흥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힘이어서 약간 저렴이 스마트폰 중국계도 많이 팔렸지만 결국 수년간 애플이 4분기에는 항상 1등했었지만 연간 1위를 앞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애플의 어떤 확고한 충성도를 보여줘야겠고요. 애플이 늘 얘기하지만 신흥국들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이런 이머징 국가에서의 애플의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데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주요 기업 중에서 애플의 특히 3대 기업 중에서 성장을 한 것은 아이폰이 유일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애플은 연초에 좀 살 기회를 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은 데커스 아웃도어의 계절이라고 쓰고 어그의 계절이라고 읽는 게 맞겠죠. 요즘은 남자분들도 어그를 좀 신는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데커스 아웃도어의 주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연말 세일 끝나고 해서 뭐 갑자기 눈도 그래갖고 지금 억울하나 살까 말까 고민하는 와중인데요. 여하튼 2분기 깜짝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갭상승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은 갭상승하면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을 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그럴 텐데요. 한번 보시면 깜짝 실적이 나면서 갭 상승한 이후에 주가는 계속 올라가면서요. 결국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분기 주당 이익은 50% 이상 더 높게 나왔고요. 매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완벽하게 어그의 부활이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재고 관리 개선이 성공했고요. 초가을부터 진행된 겨울 시즌의 프로모션이 대박 났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Z세대의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복고풍 트렌드다. 복고풍 이래서 70년대 80년대 노래 많이 듣고 그런 거 아마 TV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럼 복고풍 트렌드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지금 어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카가 대박 히트를 치고 있는데 어그까지 가세하게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거라고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풀라커란 곳에 보면 항상 대형 전면 매장이나 1층에는 거의 대부분 나이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 시즌에 지금 밴쿠버의 풀라커의 전면 창에 있는 것이 어그가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어그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좀 많은 것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설명드렸고요. 참고로 2월 1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요. 주당 이익이 11.20달러, 작년에 10.4달러였는데 그 이상도 나올지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은 작년에 13.5억에서 14.3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일단 콘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뉴트로라고 하죠. 복고풍, 지금 현재 시대와 레트로를 합쳐서 뉴트로라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또 어그가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나 봅니다. 2월 1일 실적 발표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